뒷모습이 아름다워야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뒷맛이 개운해야 참으로 맛있는 음식이다. 뒤끝이 깨끗한 만남은 오래오래 좋은 추억으로 남는다. 도톰했던 달력에 마지막 한 장이 걸려있는 지금 이 순간을 보석같이 소중히 아끼자. 이미 흘러간 시간에 아무런 미련을 두지 말고 올해의 깔끔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자. 시작이 반이듯이 끝도 반이다. 정연복 시인님의 12월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의 산책 밤지기 소풍입니다. 2024년의 달력이 이제 매우 얇아졌지요? 12월입니다. 2024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제 다음 회차 녹음에는 또 새해 인사를 드리겠네요. 2023년에 방송을 시작으로 이렇게 또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계획들이 다들 어떻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2월쯤에 또 제주도의 겨울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겨울 한라산을 느껴보러 가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행 일자대로 제주도 한라산, 겨울의 한라산을 보고 오게 되면 얼마나 멋진 풍경이 있었는지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린 왕자 3부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대화들을 나누었을지 우리 어린 왕자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장사꾼이 말했다. 그 장사꾼은 갈증을 없애주는 새로 나온 알약을 파는 사람이었다. 일주일에 한 알씩 먹으면 물을 마시고 싶지 않게 되는 그런 약이었다. 왜 그걸 팔아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걸 먹으면 시간을 굉장히 절약하게 해주거든.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매주 53분씩 절약하게 된대. 장사꾼이 말했다. 그 53분으로 뭘 할 건데요? 하고 싶은 걸 하지.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만약 내게 53분이 주어진다면 나는 샘이 있는 곳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텐데.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킨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그 상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껴두었던 마지막 남은 물을 마셨다. 그리고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네 경험담은 참 특별하구나. 그런데 난 아직도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어. 마실 물도 이제 다 떨어졌고 나도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내 친구 여우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꼬마 친구야, 지금 여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왜? 물이 다 떨어졌으니까.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비록 곧 죽음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친구를 가졌다는 건 좋은 일이야. 난 여우를 친구로 사귀었다는 게 정말 기뻐.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 모르는구나. 이 아이는 배고픔도 갈증도 느끼지 않고 있어. 그런데 그가 나를 바라보더니 내 마음을 안다는 듯 이렇게 얘기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물을 찾으러 가. 나는 소용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 넓은 사막 한가운데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을 말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나는 타는 듯한 갈증으로 몸에 열이 있었기에 그 별들이 마치 꿈속에서처럼 몽롱하게 보였다. 어린 왕자의 말이 아련히 춤을 추고 있었다.
너도 목 마르니? 내가 물었다. 그러나 그는 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은 거야. 나는 그 말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질문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는 갑자기 피곤한지 털썩 주저앉았다. 나도 그의 곁에 앉았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별들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에. 그래.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난 후 달빛 아래 주름처럼 펼쳐져 있는 모래 언덕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찬란한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곳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사막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깨닫고 흠칫 놀랐다. 어린 시절 나는 아주 낡고 오래된 집에서 살았다. 예전부터 전해져 오는 얘기로는 그 집 어딘가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고 했다. 물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것을 찾으려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그 집은 그 보물로 인해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환하게 빛났다. 우리 집은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아저씨가 내 여우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기뻐.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 나는 그를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깨지기 쉬운 어떤 보물을 안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이 지구에는 이보다 더 연약한 존재가 없을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달빛 아래 비치는 어린 왕자의 참백한 이마, 꼭 감은 두 눈, 그리고 바람결에 나부끼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여기 보이는 건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살짝 열린 그의 입술이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띤 그 순간 나는 또 생각했다. 잠든 어린 왕자가 이토록 나를 감동시키는 것은 꽃 한 송이를 향한 그의 마음 때문이야. 그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한 송이 장미꽃은 등불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자 그가 더욱 가련해 보였다. 그의 마음속 등불을 잘 보호해 주어야 한다. 한 줄기 바람에도 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밤새 걸었던 나는 동틀 무렵 우물을 발견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급행 열차에 몸을 싣지만 정작 자기들이 무엇을 찾으러 가는지 모르고 있어. 그래서 초조해하며 제자리를 맴돌고 있기만 해. 잠시 후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찾아낸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우물과는 달랐다. 사하라의 우물은 보통 모래밭에 구멍을 파놓은 것들이다. 그런데 이 우물은 마을에서 볼 수 있는 우물과 비슷했다. 그러나 이곳에는 마을이라고는 없었다.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참 이상하군. 모든 게 갖춰져 있잖아. 도르래, 물통, 밧줄.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웃으면서 도르래를 잡아당겼다.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던 낡은 풍차가 바람에 흔들리듯 도르래는 삐거덕 소리를 냈다. 이 소리 들려? 우리가 이 우물을 잠에서 깨운 거야. 우물이 노래를 하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그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이리 줘. 내가 할게. 너에겐 너무 무거워. 나는 천천히 두레박을 끌어올려 우물 가장자리 돌 위에 떨어지지 않게 올려놓았다. 내 귀에는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쟁쟁하게 울렸고 두레박 속 출렁이는 물 위에는 해가 일렁이고 있었다. 이 물을 마시고 싶어. 물을 좀 줘.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제서야 나는 그가 찾고 있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 나는 두레박을 그의 입술에 대주었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축제처럼 감미로운 순간이었다. 그 물은 물 이상의 다른 어떤 것이었다. 그것은 별빛 아래 밤새 걸어서 찾아내 도르래의 노랫소리에 맞춰 내 두 팔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물은 마치 선물을 받았을 때처럼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내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자정 미사에서 들었던 음악소리, 사람들의 부드러운 미소로 인해 내가 받은 선물이 더욱 빛나 보였던 것과 같은 이치다. 아저씨 별의 사람들은 한 정원 안에 장미꽃을 5,000송이나 가꾸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거기서 찾지 못하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렇지만 그들이 찾는 것을 단 한 송이의 꽃이나 한 모금의 물에서도 찾을 수도 있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야. 마음으로 찾아야 해. 나는 물을 마시고 나서 숨을 한 번 크게 쉬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모래는 햇빛을 받으면 꿀 빛깔을 띈다. 나는 그 모습에 행복감을 느꼈다. 약속을 지켜줄 거지? 다시 내 곁으로 와서 앉아있던 어린 왕자가 내게 살며시 말했다. 응? 약속? 무슨 약속? 약속했잖아. 양에게 입마개를 씌워준다고. 나는 그 꽃에 책임이 있어. 나는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두었던 그림을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림을 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는 꼭 양배추처럼 생겼어. 아, 그래? 난 바오밥 나무 그림만큼은 제대로 그렸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저씨가 그린 이 여우는 귀가 꼭 뿔처럼 생겼어. 너무 길기도 하고.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런 말 마. 나는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밖에 못 그린다니까. 아, 그건 괜찮아. 아이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입마개를 그려 그에게 주면서 물었다. 이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자 그는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다. 나 내일이면 내가 지구에 온 지도 1년이 돼. 그리고는 잠시 묵묵히 있다가 말했다.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었어. 그는 얼굴을 붉혔다. 왠지 모를 슬픔이 내 마음에 솟구쳤다. 그때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그럼 일주일 전 내가 널 처음 본 그날 아침 사람 사는 곳에서 그러니까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여기서 네가 혼자 걷고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네가 도착했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던 거니? 어린 왕자는 또 얼굴을 붉혔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질문했다.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 왕자는 또 한 번 얼굴을 붉혔다. 그는 묻는 말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을 붉힌다는 것은 그렇다는 뜻이 아닌가? 아, 나 갑자기 두려워진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해. 아저씨 기계로 돌아가. 난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을게. 내일 저녁에 다시 와. 그렇지만 나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갑자기 여우가 생각났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긴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물 옆에는 오래전 폐허가 된 돌담이 하나 있었다. 다음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어린 왕자는 그 위에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기억 안 나? 정확하게 여기는 아니야. 그가 다시 대꾸하는 걸로 봐서 또 다른 목소리가 그에게 대답하는 듯했다. 아니야.
아니, 날짜는 맞지만 그래, 근데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니까. 나는 담을 향해 걸어갔다. 어린 왕자 주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어린 왕자는 다시 누군가에게 말을 했다. 물론이야.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잘 봐도 거기서 날 기다리면 돼. 오늘 밤 내가 그리로 갈게. 나는 돌담에서 20m쯤 되는 거리에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말을 이었다. 네 독은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나를 오랫동안 아프게 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지?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 우뚝 멈춰 섰다.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 그럼 이제 가봐. 내려가야겠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때서야 나는 담 밑을 내려보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곳에는 30초 만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노란 뱀 하나가 어린 왕자를 향해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권총을 꺼내려고 호주머니를 뒤지며 나는 달려갔다. 그러나 뱀은 내 발소리를 듣자마자 마치 모래 속으로 스르르 물줄기가 잦아들듯 미끄러져 들어가더니 가벼운 금속성 소리를 내며 돌들 사이로 교묘히 몸을 감춰버렸다. 나는 담밑까지 달려가 눈처럼 하얘진 어린 왕자를 품에 안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제 뱀들과도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가 목에 두르고 있는 금빛 머플러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관자놀이를 물로 적셔주고 또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에게 뭐라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진지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던 어린 왕자는 두 팔로 내 목을 감싸 안았다.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그의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졌다. 아저씨가 고장난 기계를 고쳐서 다행이야. 이제 아저씨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겠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도저히 고치지 못할 것 같던 비행기를 극적으로 고쳤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리려던 참이었다. 그는 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오늘 내 별로 돌아가. 그러더니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갈 길이 훨씬 더 멀고 더 힘들어. 여러분들은 지금 밤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밤지기 소풍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헤이지의 오롯이라는 음악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아기처럼 품에 꼭 껴안았다. 그런데도 그가 마치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심각한 눈으로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에겐 아저씨가 그려준 양이 있어. 그걸 넣어둘 상자도 있고 입막에도. 그리고는 쓸쓸히 웃었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러자 그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너 무서웠구나. 틀림없이 그는 무서웠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오늘 밤엔 더 무서울 거야.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에 나는 다시 눈앞이 캄캄해졌다.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를 영영 다시 들을 수 없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자 견디기 힘들었다. 그 웃음은 내게 있어 사막의 샘과 같은 것이었다. 네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이면 꼭 1년이 돼. 내 별이 내가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떨어진 그 장소 바로 위에 있게 될 거야. 그 뱀이 만날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모두 나쁜 꿈 같은 거 아니?
그러자 그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래. 꽃도 마찬가지야. 어떤 별에 사는 꽃을 좋아한다면 밤에 하늘을 쳐다보는 게 즐거울 거야. 어느 별이나 다 꽃이 필 때니까. 그래.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내게 준 그 물은 마치 음악 같았어.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 기억하지. 정말 맛있는 물이었어. 그래. 밤마다 별들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근데 그 편이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몰라. 내 별은 아저씨에게는 여러 별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럼 아저씨는 어느 별이든지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테니까. 그 별들은 모두 아저씨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아저씨에게 선물을 하나 하려고 해. 그렇게 말하며 어린 왕자는 웃었다. 난 그 웃음소리가 너무 좋아. 그게 바로 내 선물이야. 그건 물도 마찬가지야. 무슨 뜻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별들이 다 같지는 않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별은 길잡이가 돼. 또 어떤 사람들에겐 그저 조그마한 빛일 뿐이고, 학자에게는 연구해야 할 대상이고, 또 내가 만난 사업가에겐 별은 황금이었어. 하지만 모든 별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어. 아저씨는 누구도 갖지 못한 별을 갖게 될 거야. 그건 무슨 뜻이야?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면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중 한 별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모든 별들이 다 아저씨에게 웃고 있는 듯이 보일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는 또 웃었다. 그래서 아저씨의 슬픔이 사라지게 되면 나를 알게 된 것을 기뻐하게 될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나의 친구로 있을 거야. 나와 함께 웃고 싶을 거고, 그래서 가끔 괜히 창문을 열겠지? 그럼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웃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줘. 그래, 난 별들을 보면 언제나 웃음이 나와. 그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럼 난 아저씨에게 못된 짓을 한 셈이네. 그리고 그는 다시 웃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아저씨에게 별들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조그만 방울들을 잔뜩 준 셈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는 한 번 더 웃었다. 어린 왕자는 다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오늘 밤에는 오지 마. 아니,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난 아픈 것처럼 보일 거야. 어쩌면 죽은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그럴 거야.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그럴 필요 없어.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자 그는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뱀 때문이야.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뱀은 사나워. 괜히 장난삼아 물기도 하고.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자 그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안심하듯 말했다. 그래, 맞아. 두 번째 물 때는 독이 없다고 했지. 그날 밤 나는 그가 길을 떠나는 걸 보지 못했다. 그는 소리 없이 사라졌다. 서둘러 뒤쫓아 갔을 때 그는 빠른 걸음으로 주저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아저씨 왔어. 그리고는 내 손을 잡으며 걱정하면서 말했다. 이러면 안 돼. 아저씨 마음이 아플 텐데. 내가 죽은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죽는 건 아닌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알겠지만 내 별은 너무 멀어서 이 몸으로는 갈 수가 없어. 그건 너무 힘든 일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몸은
그러니까 버려야 할 낡은 껍데기 같은 거야. 낡은 껍데기를 버린다고 슬퍼할 건 없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금 풀이 죽어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려고 애썼다. 참 좋겠지.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야. 모든 별들이 다 녹슨 도르래가 있는 우물로 보이게 될 테니까 별들이 모두 내게 마실 물을 부어주겠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재미있을 거야. 아적씨는 5억 개의 작은 방울들을 가지게 되고 난 5억 개의 샘을 가지게 될 테니. 그렇게 말하고는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저기야, 나 혼자 한 발짝만 걸어가게 해줘. 그러더니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그가 다시 말했다. 아저씨, 내 꽃 말인데 나는 그 꽃에 책임이 있어. 더구나 그 꽃은 너무 연약하거든. 또 너무 순진해서 아무것도 아닌 4개의 가시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도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어 그 자리에 앉았다. 자,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말한 어린 왕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일어나 한 걸음을 내디뎠다.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발목에서 노란 한 줄기 빛이 반짝했을 뿐이었다. 그는 한순간 그대로 서 있었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무가 쓰러지듯 그는 스르르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6해 전의 일이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나를 다시 만난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을 매우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너무 지쳐서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는 내 슬픔도 조금 가셨다. 다시 말해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그가 그의 별로 돌아갔다는 걸 알고 있다. 다음날 해가 떴을 때 그의 몸이 온데간데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몸은 그리 무겁지 않았다. 그래서 밤이면 나는 별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곤 한다. 그 소리는 5억 개의 작은 방울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뒤늦게 생각난 것이 있었다.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양의 입마개에 가죽끈을 붙이는 것을 잊어버리고 만 것이다. 끈이 없으니 양을 메어둘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의 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양이 꽃을 먹었을까? 하고 궁금해했다. 어떤 때는 천만에 그럴 리가 없지. 어린 왕자가 그 꽃을 매일 밤 유리덮개로 잘 덮어주었을 거야. 양도 지키고 있을 테고. 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나는 행복해진다. 모든 별들이 나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보내주는 것 같다. 또 어느 때는 한두 번 방심할 수도 있지.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어느 날 밤 그가 유리덮개를 잊었거나 양이 밤중에 소리 없이 밖으로 나왔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면 작은 방울들은 모두 눈물 방울로 변한다. 이건 정말이지 신기한 일이다. 내게는 또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양 한 마리가 저 하늘 어디에선가 장미꽃 한 송이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따라 우주의 모습이 온통 뒤바뀌게 되는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생각해보라.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 모든 게 변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되리라.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어른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그림은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풍경이다. 왜냐하면 어린 왕자가 지상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진 곳이기 때문이다. 이 그림을 천천히 잘 보아두었다가 여러분이 언제고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할 일이 있다면 아, 여기구나 하고 꼭 알아볼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혹시 지나가게 되면 발걸음을 서두르지 말고 잠깐 별빛 밑에서 기다려 보길 바란다. 그때 만일 한 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웃는다면, 그리고 그가 금발머리를 하고 있다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이처럼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애가 돌아왔다고 빨리 편지를 보내주길. 안녕. 어린 왕자를 완독했습니다. 아, 여러분, 이 책이 이렇게 슬픈 얘기였나요? 아, 왜 마지막에 어린 왕자가 떠나가며 안녕이라고 하는 그 장면이 왜 이렇게 울컥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거죠? 저만 이렇게 감수성에 또 빠져 있습니다. 마음을 좀 진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문구를 읽으면서 넥스트의 병아리 노래가, 나라라 병아리? 예, 그 노래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떠나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물론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린 왕자의 모습, 그리고 저도 밤하늘의 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추억처럼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괜히 콧물이 훌쩍이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넥스트의 나라라 병아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다음 도서는 미리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도서가 한 2개 정도 있는데요. 고민해보고 다음번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 왕자가 반짝이고 있는 밤하늘 아래에서 우리 모두 행복한 꿈을 꾸며 잠들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